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 연방 공개시장 회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 바로 진행되었는데요. 며칠 전 SC에서 25bp로 인하할 것을 전망했다가 이번에 100bp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듯이 실제로 100bp, 즉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감행했죠. 이외에도 향후 수개월간 국채 보유를 최소 5천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보유를 최소 2천억 달러를 늘릴 것으로 밝히며 400억 달러어치씩 16일부터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시중의 유동성 공급까지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더욱 떨어질 것이 예상되었기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증시시장은 하루 동안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9.36%, S&P 500 지수는 9.29%, 나스닥은 9.35%나 오르며 얼마 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던 피해 목요일이 시작되기 이전 수준에 준할 정도까지 회복되었죠. 미국의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유럽 각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등으로도 그 추세가 퍼졌듯이 활성화 역시 각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캐나다의 경우는 9.19%, 브라질은 13.91%가 오르는 등 미국 못지않은 폭등세를 보이며 증시가 활성화되었죠. 하지만 이는 사태가 해결되면서 경기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에 유럽의 경우는 증시 상승의 한계를 보이는데요. 닥스는 0.77%, 푸시는 2.46%, 까크는 1.83%로 소폭의 상승세만 보이며 전체적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1.6% 오르는데 그치게 되죠. 과연 이는 세계적으로 증시가 회복되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지난 3일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을 때처럼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과 함께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불황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은 2%인데 기준금리가 0%라면 일반적으로는 시중금리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금리를 1%라 가정하면 만일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1년 뒤 이 물건의 가치는 102만원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니까요. 하지만 만일 현금으로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 뒤에는 101만원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예금하느냐 아니면 실물을 사느냐를 볼 때 실물을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달러의 가격은 올랐는데 이는 오히려 달러를 보유하려는 매수세가 강했다는 뜻이며 아무리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에서 더욱 안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다시 떨어졌지만 이전처럼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증시가 올랐지만 오늘도 과연 오를까요? 미국 증시 선물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4%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증시를 보면 선물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있었으니 미국의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금요일의 상승세는 최근 이슈에 따라 미국 증시가 요동쳤던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에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통해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측하며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면서 증시가 요동치는 것이고 몇몇 이슈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오늘 아침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주가가 오르며 코스피는 1780대까지, 코스닥은 540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오후에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3월 13일부터 금값이 꾸준히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채권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채권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자금이 안전자산 중 금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환율 역시 달러당 1228원까지 급격히 오르며 지난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금리 역시 주요 6개 은행이 달러 스와프 금리까지 25bp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고채 금리 역시 급격히 하락하며 5년물은 1.235%, 10년물은 1.508%까지 떨어지며 5년물이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간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오늘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이자 최초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간에도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하락할 것처럼 투기 심리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서는 금리가 0.25에서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만 했는데 기사로 썼을 때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같이 1%포인트의 큰 폭의 인하도 배제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이 와중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른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설사 소속의 한 지럴드 같은 언론도 있고 또는 경기 침체로 다 같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금리 인하를 가지고 금리가 인하될수록 채권으로 수익을 내며 신바람이 났다고 하는 언론까지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신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저 기자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네요. 현재는 미국의 경우 지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중 기준금리가 가장 빨리 떨어진 2007년 12월 11일 4.25%에서 다음해 1월 30일 3%까지 한 달 반 만에 1.25%포인트 떨어졌을 때나 2008년 9월 16일 2%부터 12월 16일 0.25%까지 3달 만에 1.75%포인트 떨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국내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하는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는 경제위기 속에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임에도 이 와중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느니 하는 인간들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일 뿐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나 떨어졌으니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한 분석일 뿐. 이전 집값 폭락 가시화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은 바젤3의 IFRS9과 신예대율 적용으로 인해 은행에서 가게에 돈을 빌려줄 수도 없으며 금리 인하로 예금이 빠지면 빠질수록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대출까지 회수하려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경제에 대해 잘 알고 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 자산가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 거품이 낀 부동산은 경제 위기 때 가장 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미 아파트나 꼬마 빌딩 등은 투자 목록에서 지워버릴 정도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난 3월 3일에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채 2주일도 지나기 전에 다시 1%포인트 인하하는 등 급격히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금리 역시 0.5%포인트 인하하며 최초로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경기가 많이 위험하다는 뜻과 함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와중에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가계대출의 시중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분석의 소가 어딘가에 투자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신가요? 그 답은 왜 미국의 증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노려 단타로 치고 빠지며 돈을 버는 인간들이 있고
오른다는 말에 지식도 없이 무작정 자금만 넣은 사람들은 저들이 벌어간 돈을 메꾸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잃게 되면 지금 경기는 위축되어 있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자산 회복은 더욱더 더딜 것이고요. 제로 금리는 투자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경기 불황이 초장기화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그리고 지금 선물 시세를 보면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유가는 물론 지난 금요일 상승했던 미국의 증시 역시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여러 번 호소하지만 아무런 지식 없이 자산을 불리겠다는 안이한 마음을 버리고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켜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사람답게 살면서 기나긴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